그 자전거가 보통 자전거도 아니고 육안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따릉이인 거예요. 차에 치일 위험도 있고 황당하기도 하고 많이 위험했죠. 세워봐. 알았어. 어떡해. 다쳤나봐. 순간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딱 넘어지시더라고요. 남편의 순발력도 좋았지만 아마 운도 따랐던 것 같아요. 자전거가 사이드미러가 없었어요. 뭐 주의할 게 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경적을 살짝 울리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제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도로 중앙에 다시 와서 의도적으로 막았단 말이에요.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왔었거든요. 와서는 왜 그러세요? 이러고 다시 갈 길 가시더라고요. 자전거도 보복 운전에 해당이 되나 이게 제일 궁금했죠. 이와 같이 브레이크를 잡는 행위는 폭행죄의 유형력 형사에 해당돼서 보복 운전의 한 유형인 특수폭행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. 튀어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. 옆에 뭔가 가까이에서 있는 물체가 나오고 나란히 달린 건 한 10m, 20m 정도 다 같이 달린 것 같아요. 그 구간이 일반 도로하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합류하는 구간인데 자전거도 뭐 가쪽 차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주행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좀 안전하게 거기를 좀 대처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D차 100%로 과실이 끝났고요. 일단은 자전거가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탔을 때는 자전거도 차로 취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분도 놀랬는데 막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길래 아 좀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. 자기가 편한 대로. 자기 편한 대로 해야지. 전 내려도 되는 괜찮으세요? 거기가 이제 역주행 방향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쪽으로 이제 누가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앞에 계신 이제 도보로 지나가시는 분만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한 상황이었죠. 사거리에 큰 신호가 있는데 그 당시 신호는 이제 녹색 신호였었죠. 아시다시피 큰 신호가 바뀌려면 보통 한 좀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는 빨리 건너가고자 하는 마음에 급하게 이제 신호를 안 보고 그냥 무작정 무단횡단을 하다가 아마 차를 못 보고 그냥 부딪힌 사고가 된 것 같습니다.
그 학생이 어떻게 됐나 하고 궁금했는데 그 학생을 또 길에서 만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병원 데리고 와서 다 검사하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만 지금 수리 맡기고 그냥 걸어가고 있더라고요.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제 지나가시는 도중에 SUV 차량이 그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치고 나간 그 사고였어요. 제가 20분 후에 다시 그 사고 현장으로 다시 왔었거든요. 기사님하고 서서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나 봐요. 일단 신호를 안 지킨 거에 대해서는 좀 뭐 그 자전거 타신 분이 이제 잘못이 큰 것 같고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 좀 모자르지 않았나. 이번 사고에서 사고의 주된 책임은 신호 위반한 자전거에게 있습니다. 다만 T자형 상거리 교차로이고 좌우가 보이지 않는다면 일시 정지한 후 조심스럽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되는데 갑자기 교차로에 진입한 부분이 있어서 자동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.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자전거의 과실은 70%, 갑자기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은 30%로 평가됩니다.